대구에서 지금 하락한 구가 나오기 시작했다. 요거죠. 예전에 뭐 미분양 이야기도 있고 어떻게 전망이 진행될 것인가 이런 상황 보셔야 되겠죠. 청약 미달에도 수성구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총 청가구 가량으로 많지 않다. 조금만 줄어도 아직 미분양이 많아서 집값 상승으로 볼 때까지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 안 하시던 분들이 미분양이 늘어나기 시작할 때는 아직 적으니까 괜찮다.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왜?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니까. 저희는 보고 싶은 걸 보는 것보다 지표 위주로 이야기하고 저희가 딱 한 가지 말 절대 안 바꾸는 거 하나는 지금이 거품이 심하고 고점이다. 왜냐면 그거는 지표상으로도 그렇게 나오니까. 서울도 하락거래가 엄청 늘었지만 하락거래 비중보다 적은 신고가 거래 비중 가지고 신고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듯이 여기도 똑같이 신고가 찍는 것만 골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거래량은 아작이 났죠. 핵심 단지는 별 영향 없이 꾸준히 상승할 것이다. 늘 이런 이야기만 한다. 언론에서는 늘 정해진 사람들만 이야기하느냐. 여러 시각에서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론은? 그래서 거래됐죠? 그 전까지 거래 더럽게 안 되다가 한 건 거래되고 끝이에요. 기사에서 최고가 요거 한 건 극단적으로 오른 2건 그것도 거래가 몇 개월 만에? 10개월 만에 1년 만에 계속 오르는 장세였다면서요. 실질적으로 호가가 이렇게 오르다가 떨어졌는데 워낙 기간이 길었으니까 올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직전 거래랑 비교해서 엄청 많이 올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달 만에 오른 거랑 1년 만에 오른 건 차원이 다르죠. 자, 그리고 다른 단지들 보면 어때요? 오르다가 떨어지는 단지들도 나오고 있다. 13년차, 16년차 말고 6년차, 준신축이죠. 6년차면. 자, 그래서 대구에서 어디가 거래가 제일 많이 됐나? 이런 거 보면 다 어디로 쏠려 있어요? 달성군 이런 데로 쏠려 있죠. 지금도 거래량 얼마 줄은 거예요? 70%. 이 정도면 아작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요지 부동 버티기 장세 이런 식으로 계속 내리면 안 돼. 야, 버텨. 우리 다 같이 힘내서 버텨보자. 언론이 담합을 주도하고 있죠. 누구의 말을 빌어서? 은행 지점장 혹은 교수 형들. 공급 과잉이라는 진단도 있으나 수요가 몰리는 인기 지역. 그럼 무조건 계속 올라야 되겠네요. 아주 그냥 서울은 그러면은 좀 있으면 이제 홍콩 넘어서야죠. 전국적으로 오르는 장세이기 때문에. 몇 년째 오르는 장세에서 거래량이 줄었다. 전문가란 작자들이 왜 그거에 대해서 위험성을 지적하지 않느냐. 위험성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은 이제 아웃이죠. 말 바꾸는 전문가들이 요즘에 안 나와요. 기사에. 왜? 말 바꾸면은 그 전문가는 아웃이니까. 전국은 불장인데 대구는 패닉. 첫 하락세 반전 등장했다. 물론 수성구는 아니죠. 그리고 9월 들어 처음으로 하락 지역이 등장. 이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보면 어때요? 어디가 하락했냐? 동구. 전세가 역시도 중구, 동구는 거의 멈춘 상황이고 방금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수성구 제외 사실상 보합세 속 상승폭은 매주 감소. 매주 감소하는 건 수성구도 마찬가지죠. 매주 감소 중인데 전세 가격도 이때에 비하면 조금 감소한 느낌이죠. 지방은 이미 터지고 있다. 왜? 경제적 여력이 버티지 못하는데 집값만 올랐던 거죠. 근데 서울 같은 경우도 머지 않았죠. 그런다고 해서 집값이 오를 수 있냐? 망한 거죠 이미. 자, 외지인 법인 거래량 열심히 팔고 특히 요 시기 때 늘어났다는 이유는 뭐예요? 명의 분산시킨 거죠. 왜? 보유세 부담 너무 크니까. 요때는 뭐예요? 617, 710 때문이고 요거는 보유세 부담 때문이고 요건 뭐예요? 양도세 중과 전에 한 거죠. 양도세 중과는 계속되지 않았냐? 아니 법인 10% 더 중과되잖아요. 매매 거래량은 쭉 떨어지고 있죠. 8월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추세 보면은 3분의 2 정도 지났는데 많이 나와요. 요 정도 많이 나와야 9월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아작이 나 있고. 자, 거래 현황 거래 1, 2, 3이 다 어디 있어요? 수성구가 뭐 핵심이고 수성구는 절대 안 떨어진다. 근데 수성구 안 사요. 아무도 돈 없어. 그 가격 주고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10개월 뭐 1년 만에 거래했죠. 그거를 신고가라고 띄우고 있고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지금 다 어디 들어가고 있어요? 공시가격 1억 미만 갭투기 어디 달성군. 근데 이렇게 띄었어요. 근데 전세가 상승이 멈췄죠. 갭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갭이 늘어나게 되니까 상승세도 전세가랑 더불어 멈추고 있더라. 금리 올라요. 금리 오르면 매매보다 더 타격을 입는 데가 어디다? 전세죠. 다른 지역 봐봅시다. 이제는 군이 아니라 구로 가서 동이죠. 4, 5, 6이 보면 어때요? 다 가격 이런 것들만. 그나마 여기 전세가 어때요? 오르지도 않아. 여기가 그나마 올랐죠. 그러니까 여기는 전세가 오르는 거 따라 들어가서 갭투기 들어간 건데 여기는 전세가 올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1억 미만 갭투기 들어갔는데 전세가 안 오르니까 못 올리고 있는 거죠. 많이. 그리고 조금 비싼 아파트들 4억 5억 비싼 것도 아니죠. 이 정도면 중저가죠. 요즘 장세에서는. 근데 어때요? 전세는 그대로고 들었다 놨다 헤이 하면서 조금 올라갔고
여기서 한번 조금 팍 튀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왜 신고가 단지만 이야기하냐. 검색해보니까 이런 단지들이 꽤 많이 나오던데. 그러니까 뭐예요? 엄청 비싼 아파트들 신고가 따닥 띄워놓고서 수성구 고가 아파트가 오른다 라고 하고 있는데 보면은 1억 미만 갭투기 들어가는 규제 피하는 것들만 올라가고 규제 맞은 아파트들 보면은 거래량 많은 곳들은 떨어지고 있더라. 이제 하락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더라. 이렇게 된 거죠. 다 보이죠, 답이. 찝어보면 다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기사만 믿고 들어가면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죠. 저런 거 다 찾아보셔야죠. 자, 올해 들어 매물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 넘버 1. 집값 떨어지고 있다는 세종보다도 매물이 더 급증한 곳이 대구다. 양도세 중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곳이 어디다? 대구다. 거의 2배 가까이 늘고 있죠. 자, 다시 앞에 잠깐만 가봅시다. 거래가 70% 줄어들어도 버티기 장세다. 버티기죠?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매물이 늘어나면 버티는 거 맞지 않나요? 왜? 버티기 장세라고 했는데 매물이 72.3% 늘었으니까. 요거 전체 합쳐서 이야기한 거고 요것만 해서 봅시다. 한 75% 정도 늘었죠. 버티기 장세이기 때문에 매물이 75% 늘었어요. 거래량은 줄고. 이 뭔 개소리야! 버티기 장세이기 때문에 매수 우위 지수는 정점을 찍었던 작년 하반기에 대비해서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더라. 그렇지만 버티기 장세. 그렇지만 매도인 우위. 안 팔려고 그러고. 그렇죠. 서울처럼 20, 30대들 많이 몰려와서 잘 속아 넘어가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했나 보죠.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도 버티기 장세라고 우기는 거 보면 저런 때는 꼭 데이터 안 들고 오죠. 유리한 것만 데이터 쏙쏙 들고 와서 부동산원이 오르면 부동산원 거, KB가 오르면 KB 거, 매수 심리가 감소하면 매매 가격지수 들고 오고, 매매 가격지수가 저조하다 싶으면 신고가 단지 들고 오고. 자, 그리고 미분양은 쭉 늘어나고 있죠. 중공업 미분양도 쭉 늘어나고 있다가 조금 감소했는데 이런 상황이죠. 미분양 늘고 매매 거래는 감소. 그리고 매물은 급증. 그렇지만 버티기 장세. 자, 분양 정량. 서울은 공급 부족 때문에 오른다고 그랬죠. 그러면 대구는 공급이 과잉이죠. 분양 엄청 많죠. 그런데도 오른다는 거는 대구가 더 수요가 많겠네요. 특히 대구 수성구는 거래량 아작났는데 언론에서 말하는 공급 부족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분양, 두 번째 입주적 또는 준공. 그런데 예전에 서울 이야기할 때 18년, 19년 이때 입주 아파트 엄청 많았죠. 그러니까 분양 적어질 것이다. 뭐 특히 분양가 상한제 발표했으니까 분양 줄어들고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때문에 정비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재초안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분양이 적다. 입주 역대급인데. 그러더니 이제 와서 22년까지는 입주가 적으니까 공급 부족이다. 한 가지만 합시다. 자, 입주 물량. 올해 공급 폭탄. 내년엔 더 폭탄. 내후년엔 더 폭탄. 24년에 확 줄어든 것 같지만 올해급 폭탄에다가 더 늘어날 수도 있죠. 지금 바로 착공 들어가면 늘어날 수도 있는 거지. 2025년은 아직 계획된 게 없는 거고. 입주 하반기에만 8,500세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오른다고 하죠.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뭐예요? 앞뒤가 안 맞는다. 뭐가 앞뒤가 안 맞냐? 공급이 적고 금리도 낮았다. 그래서 오르면 오른다고 하죠. 근데 거기가 떨어지면 왜 떨어진다고 그래요? 뭐 피로감, 뭐 갑자기 그냥 이런 심리 이야기 하죠. 공급이 늘었어요? 그럼 저금리로 올랐다고 그러죠. 금리가 올랐어요? 공급 부족으로 오른다고 그래요. 공급도 많고 금리도 올라요. 그럼 뭐라 그래요? 주요 지역이니까 오른대요. 심리가 더해가지고 더 오를 것. 그냥 지표 보고 읊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게 전문가예요? 예측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공급 부족 때문에 이야기를 했다. 서울 공급 부족 때문에 올랐다. 그러면 대구는 공급 과잉이니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 안 한다니까? 지표가 오르고 있을 땐 계속 보도를 해야 되니까. 결국은 떨어지고 나서 그제서야 이런 이유로 떨어졌다. 그때서야 이야기하죠. 그게 무슨 전문가예요? 그 정도는 저기 지표 보고 한 달 정도만 공부시키면은 초등학교 3학년 다니는 제 조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요? 집값 떨어져? 그러면은 상업 업무용 부동산 반사이익. 무슨 반사이익이에요? 주택시장 침체되면 상업 업무용도 같이 침체되는 게 맞아요. 원래 풍선효과, 활황. 부동산 가지고 장난질 치면 뭐하냐. 대표 번화가 동성로의 추락 이런 이야기 나오고 코로나19의 빈정부 속출. 그런데도 아직도 안 떨고 계속 올리죠. 무슨 일이 생기냐. 저럴 때 빨리 지금 가격 낮추면서 수익률 높여서 임대료 낮춰야지 살아나는 건데 계속 저런 식으로 붙들고 있어봐요. 도시 망치는 지름길이지. 상업용 부동산 계속 오른다 하는 기자들 해당 지역에 사시는 분들 가가지고 몽둥이 들고 때려 죽여야 돼요. 왜? 도시 망치려고 안달이 난 거기 때문에. 결론 뭐예요? 자 봅시다. 매물 증가, 미분양 증가, 거래량 감소, 대구뿐만 아니지만 금리 인상은 뭐 이어지고 있었고
거래되는 거라고 해봤자 1억 미만에만 주로 거래되고, 신고가 찍는다고 하는데 신고가 나오는 게 뭐 1년 만에 거래되고 있다. 그렇다면 모든 면에서 하락을 가리키고 있는데 거주 여건이 좋아서 오를 것임, 그게 무슨 전문가냐. 답은 나왔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